좋아요. 인공지능은 사실상 어디에나 존재하죠. 우리는 모두 인공지능에 대해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인공지능은 실제로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소네트를 쓰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웁니다. 둘 다 배우고 있긴 한데 정말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같은 걸까요? 사실 그 답은 아주 흥미로운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술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파악하는 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우리 모두가 전문가인 학습 기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죠. AI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뇌가 얼마나 놀라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학습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뇌가 스스로를 다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해 보이는 기술조차도 뇌 안에 수십억 개의 연결이 이동하고 더 강해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리모델링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을 따릅니다. 이 순환은 어떤 경험에서 시작되죠? 우리는 그 경험을 되돌아보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을 만들고 그 새로운 생각을 실제 세상에서 시험해 봅니다. 이런 경험에서 지식으로 이어지는 순환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기발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학습의 강점 중 하나는 사실 잊어버림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은 생성적 망각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컴퓨터와 달리 우리의 뇌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가지치게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버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매우 효율적인 세상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연결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풍부하고 복잡하며 연속적인 흐름을 연결하면서 배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맥락과 감정, 그리고 시각과 청각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면 기계는 어떨까요? 이제 시선을 돌려 AI 학습 기계의 내부를 들여다봅시다. AI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구축된 것입니다. AI 학습의 본질은 엄청난 규모의 수학적 탐색 작업일 뿐입니다. 입력값을 주면 이를 X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영어 문장일 수 있고 원하는 출력값 Y는 같은 문장의 프랑스어 버전일 수 있습니다. AI의 전체 임무는 X를 Y로 매번 변환할 수 있는 완벽한 수학적 방정식, 즉 F를 찾는 것입니다. AI의 지식은 기억이 아니라 파라미터 또는 가중치라고 불리는 수십억 개의 숫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AI가 가진 가장 놀랍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 바로 전이학습으로 이어집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재적인 인간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만의 독특한 사고방식도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도 그들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AI 모델이 무언가를 학습하면 그 전체 두뇌, 즉 수십억 개의 수학적 가중치가 단 몇 초 만에 수백만 개의 다른 AI에게 완벽하게 복사되고 붙여넣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인슈타인의 두뇌를 복제해서 전 세계에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의 선을 연결한다면 AI는 데이터의 점을 연결하는 셈입니다. AI는 이 천문학적인 양의 정보를 샅샅이 뒤져가며 단지 통계적 패턴을 찾아냅니다. AI는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지능이 작동하는 연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750억. 네, 오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미터의 수입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GPT, 3 같은 모델이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아주 작은 조정 노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파라미터는 모델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 모든 것을 조정하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살펴보면 20와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희미한 전구의 전력과 같으며 바로 지금 여러분의 뇌가 제가 말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에너지 효율성의 격차는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생물학적 기계를 통해 감각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AI는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컴퓨터 서버를 사용해 방대하고 신중하게 준비된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합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설계이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즉, 내부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AI가 정말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계산만 하는 걸까요? 보세요. 인간과 AI 모두 일반화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린아이는 두세 마리의 개만 봐도 개라는 개념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를 이해합니다. AI는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통계적 패턴을 배우기 위해 수백만 장의 개 사진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맥락에서 일반화하고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일반화합니다. 그래서 AI가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인간처럼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상을 멋지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통계적 과잉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AI는 수십억 개의 인간 글쓰기 예시를 보고 논리적 주장이라는 것이 어떤 패턴을 갖는지 학습한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는 단어의 순서를 통계적으로 재현하는 것뿐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모방이지만 여전히 모방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AI가 우리처럼 배우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아마도 이것을 가장 유용하게 바라보는 방법은 파트너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이 잘 작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게 보완적인 한 쌍이기 때문입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며 무엇과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데 있어 최고의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궁극적인 질문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무엇을 완벽하게 다루는 이 놀라운 기계를 만들었지만 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니 진짜 도전이자 가장 큰 기회는 우리가 앞으로 이 기계에게 무엇을 시켜야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